안녕하세요. 2024년 8월 31일자 156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CL 보시죠. CL이고요. CL 차트 지난주 월요일에 지난주에 75.06까지 닿았다가 내려와서 여기 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저항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에 리비아에서 감산 이슈가 있어서 한 번에 훅 치고 올라갔습니다. 다운 트렌드 라인 이거는 지금 이걸 이 그 화요일 기준으로 쓴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특별한 어떤 지지 저항선이 없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그 기준선을 정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뭐 있었다고 해도 뭐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뭐 굳이 여기서 이렇게 찾아서 여기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 그리고 뭐 그렇게 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 번에 그 마켓 임팩트로 훅 치고 올라가 가지고 그 다음에 빠진 거라서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 날 바로 그 이슈가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나오면서 빠졌다가 화요일, 수요일에도 더 빠져서 내려갔죠. 여기서 특이한 거는 어, 갭 상승이 있었을 때 그 전에 있었던 75.73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가는 모양새를 보였었다는 거. 하지만 이렇게 치고 내려가서 이 저점 찍고 올라갔을 때 올라가고 나서 다시 어, 그 공급 이슈가 있었죠. 공급 이슈가 있어서 다시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여기 이 포인트로 그려진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저항받고 빠져서 내려오고 다시 그 다음에 어, 살짝 갭 하락 있었다가 쭉 치고 올라가서 또 금요일에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받고 다시 쭉 빠져서 내려오고 73.5에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73.5는 이거 세틀먼트 가격이죠. 그래서 뭐 이 밑으로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15분봉 보시면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고 나서 조금 더 빠지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거의 움직임이 없죠. 그래서 퍼센티지로는 한 2% 정도 빠진 걸로 나왔죠.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지난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뭐 2.98 정도 빠졌다고 나오네요. 마이너스 2.26 정도 빠진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세틀먼트 가격이 아닐 수도 있어서 정확한 퍼센티지는 아닌데 하여간 2% 정도 3% 가까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록색 레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레인지가 계속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죠. 뭐 지난주에 축 치고 올라가는 것 같아서 이러다가 더 축 치고 올라가는 이 초록색도 넘어서는 거 아니야? 라고 이 올라갈 때 생각이 들 수 있었겠지만 바로 빠져내려오면서 여기서 밸런스를 맞추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있는 것도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그려보면 여기를 일로 놓을까요? 여기를 일로 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여기가 뭐 한 절반 정도 되는 하프 포인트 정도 되는 뭐 그런 걸로 계산할 수도 있고 어, 여기네요. 여기를 포인트로 잡으면 38점이니까 여기 68 좀 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포인트를 따라서 된 게 아니라서 그때 마켓 임팩트에 따라서 딱 올라가고 올라가는 정도에서 되는 걸로. 그래서 딱히 레퍼런스 포인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움직임들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크로적인 거를 살짝 말씀을 드리면 리비아에서 감산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모든
익스포트 셧다운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게 한 1달러에서 2달러 정도 올라가는 이슈 정도 됐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목요일에는 이라크죠. 이라크에서 또 감산 이슈, 그 자기들의 할당된 감산량을 지키기 위해서 어, 한동안 뭐 날짜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동안 생산을 중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 크루드 지역에 있는 오일필드까지 그 자기네 그 쿼터로 계산이 되니까 크루드 쪽에도 압력을 넣어서 그 생산을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이 리비아도 그렇고 뭐 여러 나라들이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노후화된 그 리그 그러니까는 그 원유를 뽑아내는 그 시설이 노후화된 것들이 되게 많아서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그 시설들의 수리 내지는 개발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게 장기적으로는 생산 쪽에 하락을 가져오는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1, 2년이 아니라 한 뭐 5년 정도, 10년 정도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지난 3, 40년 동안 새로운 그 유정, 그 기름을 뽑아내는 우물이라고 해서 우물정자를 써서 유정이라고 하는데 그 유정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 길게는 그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이슈다. 근데 공급이 좀 빠진다고 해도 수요가 더 크게 빠지면 어차피 가격은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뭐 그 가격의 이슈가 아니라 펀더멘탈하게 그런 이슈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 거를 고려해서 이제 잠깐 쉬면서 메인테넌스 하고 그러면서 자기 쿼터도 지키고 하는 거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내가 쉬었는데, 뭐 내가 생산을 중단을 했는데, 가격이 갑자기 확 오르면 손해가 나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딱히 내가 지금 생산을 안 한다고 해서 가격이 확 떨어지는 원인이 될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유 가격이 지금 그 72달러와 79달러 요 사이에서 지금 안정됐다고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상대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메인터넌스를 하는 게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죠. 시기를 잘 맞춘 거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다가 금요일 날 다운된 이유 중에 하나는 오페크 플러스에 있는 어, 멤버 회원국들이 10월부터는 계획된 또 내지는 또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서 그 증산을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때문에 또 한 2달러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리비아 1달러, 여기 뭐죠? 그 이라크 1달러 뭐 한 이 정도의 상승 공급 사이드에서 상승 이슈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에 또 비해서 한 2달러 정도 빠졌다. 그 증산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뭐 수급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레인지에 큰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1, 2달러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들은 그냥 통상적인 시장 가격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초록색 레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계속 갈 것 같다. 한 지금 8월 말이니까 9월, 10월 정도까지는 계속 이 레인지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죠. 물론 지오폴리티컬 이슈가 있다고 하지만 뭐 이번 주에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이나 이란이나 요인 암살이나 뭐 자살 테러 뭐 이 정도 이상의 어떤 전면전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텐션은 있지만 유가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당분간은 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고 더 작은 레인지는 좀 볼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은 이 큰 레인지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컬 레인, 다운 트렌드 라인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뭐 이렇게 올려서 그릴 만한 트렌드 라인도 딱히 현재로선 존재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 지울게요. 얘네들은 좀 일단 놔둬 보겠습니다. 예, 여기 얘네들은 뭐 되게 중요하고요.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CL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ES네요. ES 지금 위클리를 본 건데 결국은 살짝 올랐네요. 아까 볼 때까지만 해도 지난주에 비해서 좀 빠지나 보다 했는데 12시 넘어가면서 오후 되면서 다시 상승을 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뭐 말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포지션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상승이 있었다 정도로 큰 의미를 둘 만한 상승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위클리 기준으로 지난주보다 쑥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뭐 그래서 종가는 올랐지만 뭐 큰 차이가 있진 않은 대부분 보합선에서 있는 도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일리를 보시면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다가 빠져 내려왔고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더 빠져서 내려왔다가 그래도 조금 회복하는 정도의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수요일 장 끝나고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됐죠. 그래서 그렇게 했고 거기에 뭐 GDP 이슈도 있었고 근데 크게 의미가 없었고요. GDP는 그리고 PC가 생각보다 살짝 낮게 나왔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만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미시간 넘버도 그렇고 뭐 인플레이션 자체는 조금 더 빠지는 느낌이 들고 경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정도로 보면 지지난주엔가 말씀을 드렸던 그 경기가 좋을 때 혜택을 받는 주식들이 뭐 이건 내일 스톡 차트 아날리시스에서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만 그렇게 했던 주식들이 주중에 많이 빠졌었는데 다시 회복을 하면서 그 경기에 혜택을 받는 주식들이 조금 힘을 냈죠. 그래서 그거 플러스 월말 포지션 매니지먼트 플러스 주중에 이렇게 빠졌었던 거에 대한 이제 반대 매수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일단 이렇게 빠졌었지만 회복을 해서 다시 원상 복구되는 보합 측면으로 봐야 될 것이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특이한 걸로 봤을 때는 일단은 엔비디아나 이런 쪽 AI 관련 주식들에 의한 랠리가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가는 그런 랠리는 없었다라고 보면 장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바뀌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고점을 막 뚫을 만큼의 어떤 파괴력이 있는 그런 장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여기서 좀 레인지 무브를 하면서 숨을 고르는 그런 장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 하나 그려서 이제 이 레인지 무브가 뭐 레인지라고 해봤자 지금 당장 뭐 컨펌이 되는 레인지는 아닙니다만 일단 저점과 고점을 표시를 해보면 이 정도 되겠죠? 색깔을 요즘에 자주 쓰는 핑크색이 어딨죠? 핑크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핑크색 레인지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레인지가 되고, 여기 이 빨간색 줄도 중요했고 요 레벨도 중요했고, 하지만 이번 주 저점과 고점이 새로운 레인지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일단은 이렇게 체크를 해 놓고 여기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도 체크를 해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이렇게 치고 올라갔지만 어떤 큰 파괴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위클리에서는 보합을 이뤘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가 566 3.75였는데 566 5.00까지 치고 올라갔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여기까지 치고 올라갔지만 다시 밀려 내려왔죠. 그래서 어저께 그 목요일에 고점 정도에서 멈춘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틀먼트 자체도 그렇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ES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다음은 NQ죠. ES, NQ죠. NQ를 보시면 NQ는 위클리를 보시면 빠졌죠? 네, 지난주보다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뭐 엔비디아랑 관련된 다른 그런 주식들의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월요일에 빠졌고, 화요일에 살짝 반등 하나 했는데 수요일에 빠졌고, 목요일에 오버나이트 쭉 빠졌다가 이제 쭉 회복하나 싶더니 다시 내려와서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에 화요일은 지지받았고 월요일은 2레벨에 지지받았고 2레벨은 62.8 라인이죠. 62.8 라인에 지지받았고 뭐 굉장히 NQ는 그 레벨들이랑 지지저항선들에 굉장히 충실한 그런 거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고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왔죠. 그리고 여기서 올라간 이 트렌드 라인에서 또 딱 걸쳤고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려왔다고 볼 수 있고요. 이 트렌드 라인이 걸쳐서 지지저항선을 쓰였지만 깨지는 게 컨펌이 된 상황이고 여기서는 지지를 받았고 다시 말해서 이 라인이랑 이 라인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더 눌리죠. 그래서 이게 더 밑으로 빠져 내려갈 가능성은 올라갈 가능성보다 더 있어 보입니다. NQ 같은 경우에. 그래서 좀 더 빠져서 내려와서 19023.25 내지는 뭐 19,000 정도에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죠. 좀 더 내려올 가능성이 주 초에는 있다는 얘기죠. 말씀을 못 드렸는데 ES 할 때 다음 주 월요일이 휴장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화요일 날까지 트레이딩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월요일 저녁에 오픈을 하죠. 현재 시간.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Tuesday, 프라이데이 다음이 Tuesday 9월 3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때 이렇게 빠져서 올릴 확률보다는 빠져서 내려올 확률이 조금 더 있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ES는 관련해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이죠. 뭐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더 올라가서 6489 뚫을 수 있을까? 못 뚫고 다시 월화 빠져서 내려왔고 거기서 5831.2에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고 너무 정직하죠? 이 파란색 레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일단 여기서 이렇게 만나면 한 번씩 이렇게 튕겨놨다가 올라갈 때도 이렇게 파란색에서 한 번 튕기고 그죠? 올라가고 나서 다시 내려왔을 때 이렇게 또 여기서 쉬었다 가고 너무 정직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더 빠져서 내려온다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 밀려 내려올 수도 있지만 큰 의미가 없죠. 제가
말씀드린 이 다운 패러렐 채널에 그냥 쭉 천천히 따라서 내려가고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무슨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예. 이 레인지, 파란색 레인지 안에서 이렇게 움직였다. 그리고 심지어, 수목금은 도지다. 그래서 뭐 수목금 이렇게 도지가 나는 일이, 저 사이즈 도지 나는 일이 또 근래에는 없었네요. 오히려 작거나 그거보다 크게 이렇게 도지가 만들거나 뭐 이 정도인데 작거나 큰 도지 이렇게 만들거나인데 일단은 이 파란색에서 이 레인지 안쪽에서 6만을 넘어서니까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또 공격했다 내려오고 해서 6만을 돌파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다. 지난 3일 동안. 그래서 6만을 3번이나 공격해서 뚫지 못했으면 토일에 조금 빠졌다가 뭐 월요일 물론 미국장은 휴장이지만 뭐 그 비트코인은 계속 되죠. 그래서 월요일쯤에는 더 빠져서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이는 정도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뭐 엔비디아 말고는 GDP, PC 크게 파괴력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논팜이 있을 예정이고, 월요일에 휴장이 있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4일 동안 트레이딩을 하는데, 금요일 날 논팜 있는 거 말고, 뭐, PMI 정도 있는데, PMI도 딱히 뭐,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매크로적인 것보다는, 기술 지표나 아니면 그 개별 주식들의 실적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선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으로 시간 날 때마다 코멘트 드리는 걸 보고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수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나요? 제가 또 그 동영상 하나 스페셜 동영상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브로 하려고 했더니 중간에 계속 제가 오디오를 채울 수가 없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중간에 또 저는 뭐 코딩을 한다거나 뭐 다른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라이브를 한다고 해도 뭐 계속 제가 떠들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라이브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만약에 한다고 해도 필요할 때 제가 말하고 오디오 없이 그냥 계속 놔뒀다가 또 필요할 때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는 라이브 할 수 있겠죠. 그게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또 나중에 그 중에서 오디오 들어가 있는 부분만을 모아서 뭐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거나 하면 좋긴 하겠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지금 시간을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필요하면 그런 식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방향으로는 당장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